미니 이지스-함 KDDX 6척 2026년부터.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해군 참모총장이 KDDX 사업 진행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202년대 중반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기사화한 내용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2026년 울산급 배치 3 사업의 종료 시점에 맞추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6,000톤급 KDDX 6척 건조 사업이 시작되고 2030년 초중반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 6척, KD-2 충무공 이순신급 6척, KDDX 6척 등 18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2026년 무렵부터 시작될 6척의 KDDX 사업은 지난 5월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연구 입찰 공고를 공시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203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으로 각각 편성된 기동전단 3개로 이루어진 전략기동함대의 탄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DDX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이 부분적으로 개념을 다루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취합하여 정리할 생각입니다. 대략 언론들의 보도 경향을 보면 초기에 5,000톤급으로 언급하다가 현재는 6,000톤급으로 경합의 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도 관심있게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배수량이 1,000톤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무기체계 등 많은 전력들이 업그레이드 또는 추가 탑재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선행연구 단계이므로 탐색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개념이 잡히느냐에 따라 보다 구체화된 형상이 드러나겠지만 현재 흔히 접하게 되는 KDDX의 형상은 위의 그림일 것입니다. 배수량은 스페인의 바잔급 이지스-함과 비슷하겠지만 함대공 미사일 및 함대지 미사일 특히 탄도탄 미사일의 탑재도 고려된다면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의 확장 배치에 따라 스페인의 바잔급과는 형상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합참 또는 대통령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세종대왕함급 3척의 이지스-함에게 대탄도탄 방어 능력을 갖추어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3척의 신형 이지스-함 도입 사업이 끝나면 한국 해군은 2020년대 후반부터는 수상함 건함 예산 압박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차기 대형 수송함의 도입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항공기 운송이 가능한 차기 대형 수송함은 필요시 2척의 이지스-함, 2척의 미니 이지스-함, 2척의 충무공 이순신함급 등 6척의 구축함들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항모가 통상적으로 4척의 구축함들로부터 호의를 받는 것이나 프랑스나 영국의 항모가 2척의 구축함들로부터 호의를 받는 것과 비교한다면 6척의 호의를 받는 대형 수송함 전단은 함정들에 기반한 전단 방어력과 공격력이 파격적으로 확장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함 수주 6,766억 원 규모. 현대중공업이 한국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 청과 총 6,766억 원 규모의 이지스-함 광개토 3 배치 2의 3세 설계와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이지스-함은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 3척 가운데 첫 번째로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해 2024년 11월 인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신형 이지스-함은 길이 170m, 너비 21m, 무게 8,100톤으로 최대 30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기존 이지스-함 대비 탄도탄 대응 능력과 대잠수함 작전 수행 능력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중공업은 탄도탄 요격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탐지 추적 등의 대응 능력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향상돼 작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5인치 함포와 유도탄, 어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해 막강한 전투력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기본 설계와 건조를 담당해 지난 2008년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이후 세 번째 이지스함인 서해류성룡함을 건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차세대 이지스함의 설계와 건조를 맡아 국내 이지스함 4척 중 3척을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됐다. 국내에서 이지스함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하는 조선사로는 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현대중공업 남상훈 특수선 사업부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해군의 핵심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해군력 강화를 통한 스마트 해군 건설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스함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으로 여러 척의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다. 이지스란 명칭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사용하던 방패에서 유래했다. 세종대왕급의 과도한 유지비로 탄생된 미래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한 척의 운영비용이 충무공 이순신급 전체 운영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 엄청난 가격의 원인은 배 자체의 성능 문제는 아니고 크게 COGAG 방식 추진의 특성인 디젤에 비해 심각할 정도의 유류비와 함께 이지스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이 좀 강한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지스함의 1년 유지비는 약 300억에서 350억 원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유지비가 꽤 많이 드는 관계로 미니 이지스함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해양방산 전시회에서 현대중공업과 록히드마틴이 협력 설계한 인터내셔널 어드밴스드 이지스 디스트로이어 방공 구축함 모형이 나왔는데 록히드마틴은 선체를 새로 설계하고 건조하는데 미국 조선업 특성상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였고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KDX4라는 사업이 KDX2의 사업으로 구체화되어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 올라가 2019년부터 6척을 건조하도록 요구되었고 소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명칭이 KDX4, KD2A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한급 조정 등을 거치면서 KD2A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원래는 이순신급의 개량형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KDDX로 정리되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7년 현재 세종대왕급 3척의 추가 건조가 예정된 만큼 사업 연기가 확정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함정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KDDX 사업은 차기 호위함 3차선의 건조 이후로 때문에 빨라도 2020년대 후반에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월 11일 발간된 내용에 KDDX가 직접적으로 포함 언급되었으며 선체 개념도도 제시되었는데 대체로 그동안 관련 발표회에서 나온 것과 대동소이한 형태였습니다. 이로써 어떤 식으로든 개발, 건조 추진은 진행될 것이며 2017년 4월 현재 기품원에서 선행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업체 제안 모델 등으로 볼 때 만재 8,000톤급 정도로 보여지며 무장은 127mm 함포와 대함미사일 발사대 4연장 4기, VLS도 6, 4에 8 공살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체계는 대구급에서 적용되는 CODLAG 또는 완전 전기 추진으로 예상. 그 외에 KDDX는 기존의 보수적인 성격과 그에 따른 추세에 뒤처진다는 일각 비판을 받는 해군의 모습과 달리 여러모로 국군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기술을 다량 탑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통합 마스트 채용. 09년도나 13년도 형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방향이 뚜렷한데 바로 통합 마스트의 채용으로 인한 강력한 스텔스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통합형 마스트는 함교 위에 있는 기존 레이더 체계를 모듈화시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든 체계이며 이를 사용할 시 함선의 형태의 변화도 두드러지지만 획기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 지수를 낮출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마스트는
KDDX와 FFX 배치 3에 적용될 것이며 현재 국산 통합 마스트 개발을 위한 위탁 연구 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2. 차기 수직 발사기. 현재 개발 중인 대형화된 KVLS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차기 수직 발사기는 기존 KVLS에 비해 면적은 180%, 셀크리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정도 증대되었으며 화염 처리 능력도 상당량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KVLS가 MK4111과 유사했다면 KVLS2는 MK5777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K3인 해공 미사일이 한 셀의 쿼드팩으로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개발될 L3 해상형 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레이더는 L3의 MFR과 동일한 S밴드를 사용하는 면배열 AESA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기존에는 S와 X밴드를 혼합해 사용하는 이중배역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6년 1월호 밀리터리 리뷰에 따르면 S밴드로도 충분한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을 IRST가 보조할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RST는 레이더와 비교시 탐지거리에 제약이 존재하므로 S밴드 레이더의 정확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탐지거리는 일본의 아키즈키급이 장착한 레이더가 C밴드 450km 이상, X밴드 150km 이상이라는 점과 배치 시기, 크기, 밴드 특성 등을 비교해볼 때 대략 400에서 450km 내외 수준이 될 것이며 이 레이더는 사면 고정식 레이더로서 탄도미사일 추적, 유도 기능을 갖출 계획입니다. 세종대왕급의 유지비로 인해 탄생된 차세대 이지스함 KDDX는 이순신급보다는 크고 세종대왕급보다는 작은 함정입니다. KDDX는 위와 같은 신기술을 다량 탑재하여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주력함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